됐어요. 그만 쳐요. 지금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금 얼핏 생각나기는 67년도, 1967년도에,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은 44년 전이지. 근데 그때 제가 연세대학교 학생으로 다닐 때인데 이화여자대학교에 그 세계적인 여성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라는 그 분이 오셨더랬어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제 특강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몰켜가서 여러 명이 떼지어 가가지고 이제 그 강연을 들으려고 갔지만 사실은 뭐 표현은 강의를 들으러 갔지만은 혹시 무슨 좋은 일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기도 했어요, 거기를. 또 그 당시 이화여자대학교가 굉장히 남학생들 이 무단 출입하는 걸 굉장히 억제할 때인데 지금은 뭐 많이 오픈돼 있지만은. 근데 사실 강연을 우리가 밖에서 들었어요, 밖에서. 이게 하도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근데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그 미드 여사께서 하신 말 중에 내가 한 토막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제목이 무슨 현대 여성의 뭐 하여간 무슨 역할과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1967년 상황이에요. 지금부터 44년 전에 하신 얘기예요. 이 시대 여성들이 세 가지 아픔을 갖고 산다.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아픔이 뭐였냐면 첫째가 질병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러니까 옛날엔 병이 뭐 별로 많지 않았어요. N병 아니면 열병 뭐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욕도 그런 욕이 많잖아요. 근데 그건 옛날에 의학이 발전 안 했으니까 병 잘 몰랐고. 하여간 근데 요새는 뭐 암도 뭐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사람들이 병에 대한 공포심이 있고 또 하나가 신경불안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불안해. 괜히 그냥 뭐 막연히 불안해.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내가 집에 가스는 끄고 나왔나 뭐 이런 그래서 갖다 되돌아오는 사람 꽤 많아요. 다시 난 거 차도 문을 잠갔는데도 또 한 번 땡겨보고 그냥 늘 찝찝하고 불안하고 또 하나가 그냥 화딱지 나는 거예요. 그냥 뭐 짜증이 나고 그냥 불만이에요. 이 세 가지를 그때 미드 여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가만히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건 여성들만 그랬던 건 아니고 내가 보기엔 남자들도 다 마찬가지고 특히 44년 전에 한 얘기지만서도 지금의 청소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가 싶어요. 아이들 정말 꼭 신체적인 어떤 그런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크고 또 애들 뭐 이유 없이 화도 잘 내고 짜증도 나고 막연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한테 부모가 말 한마디 잘못 던지면 그게 그 아이 가슴 속에 엄청난 비수가 돼서 꽂힌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전에도 두 분하고 얘기를 했지만 어른들은 그걸 자기들이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런데 아직 애들은 어리니까 이를테면 너 같은 바보는 내가 생전 눈 뜨고 볼래 볼 수가 없다 이러면 그럼 걔가 그 말 듣고 나 같은 바보 이제 이런 얘기 그러면 애들이 바보다 그러면요 너 바보다 그러면은 어른들은 웃고 말아요. 그래 바보 내 바보지 뭐 이러고 웃고 말고 속으로 어디 내가 바본 거 아닌가 봐라 나중에 뭐 이런 얘기를 속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애들은 또 바보다 그러면 애가 딱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나 바보다 그 바보다. 그 바보 아들 줘서 도서 좋으시겠구먼. 난 바보야. 내가 바보라며 그걸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는 어떤 확인된 정체감이라고. 그러니까 사람 보고 자꾸 바보라고 그러면 자꾸 자기가 바보 행세를 해. 앞으로 좀 더. 그래, 어디 내가 바보의 진술을 보여주마. 이러고 오히려 바보 짓을 더 많이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이 좀 부정적인 얘기를 아이들한테 하면 그게 아이들한테 자꾸 확인된 정체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굉장히 말을 이제 부모들이 좀 가려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애들한테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누가 그런 조사를 했나 봐.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할까요? 그랬더니 뭐 애들이 적어낸 대답 중에 하나가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바보 같은 자식 뭐 이러면은 왜 낳냐 이거지. 부모님은 우리를 왜 낳았을까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뭐 이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살아보셔서 그렇지만 살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환희
인생에서 제일 큰 기쁨, 환희는 뭘까? 언제 가장 그야말로 그 내면 속에서 일어난 어떤 아주 기쁨에 찬 그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그 이 환희를 언제 느낄 거냐? 아마 자녀를 출산했을 때 같아요. 어쩌면 저렇게 요런 아기가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나왔을까?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아기를 이제 키워가는 건데, 여자들이 살면서 처음에 이렇게 결혼해서 살면서 아주 삶의 보람, 행복, 의미, 이걸 언제 뭐에 느끼냐? 대체로 보면 제가 보면 네 가지에서 그걸 느껴요.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은 뭐 직장 다니시는 분이나 안 다니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밥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식구를 위해서 빨래를 하고 청소하고 애 키우고, 내가 밥발청이라고 그러는데, 이 네 가지가 사실은요, 이 네 가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처음에는 참 결혼해서 삶의 행복을 주고 의미를 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밥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우리 아이, 우리 남편, 뭐 좋아하시나? 그걸 생각을 해서 그걸 내가 잘 요리를 할 줄 몰라도 정성을 다해서 끓여주면 내가 먹어봐도 맛이 없는 거를 맛있다고 먹는 남편 보면 굉장히 기뻤고, 잘 먹는 거 보면 내가 기뻤어요. 빨래하면서도 그 애기 빨래 같은 거면 얼마나 앙증맞아 가지고 빨래거리에 이렇게 말르라고 걸어놓고 보면 이쁘고, 남편 바지를 데려주면서 우리 남편 입으실 바지 뭐 그랬잖아요. 청소하면서도요. 손톱을 깎으시더니 일로 튀었네 했으면서 정말 귀여워, 이쁘고, 애를 보면서도 물고 빨고, 어쩌면 코는 이렇게 지아버지 코를 빼닮았냐 뭐 그렇잖아요. 그게 몇 년 안 가요. 그러다가는 이게 나중에 화딱지 나는 근거로 다 바뀌어. 이게 밥을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밥을 먹고 들어온 데서만 먹고 들어오지, 왜 들어와가지고 밥 달라 그러면 내 얼굴에 밥이라고 쓰였냐? 그저 나만 보면 온 식구가 밥. 나는 안 먹어도 좋겠구만. 하여간 나는 떡이나 하나 그냥 먹으면 되는데 뭘 해 먹으면 또 뭐 반찬 갖고 투정해봐요. 그러면 뭐 딴 집은 뭐 별거 해 먹냐? 다 똑같은데 빨래하면서도 욕을 봐가지고 이틀을 못 입어요. 이틀을 깨끗이 빨아 입으면 뭐냐? 금방 나가 휘질러가지고 들어오고, 청소하면서도 욕을 봐가지고, 이 집에는 어질르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 무슨 양말은 꼭 뒤집어 벗어놔요. 꼭 뒤집어 벗어놓고, 애를 보면 씨는 못 속여, 씨는 이래가면서 어떻게 하는 짓마다 똑같냐, 이간 이러면서 이제 뒤집어지는데, 이제 그 중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 애가 문제인데, 나중에 시간 되면 나중에 청소도 하고 내가 얘기하겠지만 우선 애 얘기를 하려는데, 사실은요, 애를 키운다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고, 나한테 정말 엄청난 선물을 나한테 주신 거고,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하는 모든 역할 소명 중에 제일 큰 소명의 하나가 자녀를 낳아서 제대로 키우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자녀, 이제 이게 이제 소위 인간의 세계를 계속 지속시켜 나가는 건데, 내 후세대, 내 자녀를 정말 어떻게 잘 키울 거냐는 건 우리 책임이다 이거죠. 그러려면 좀 이제 오늘은 제가 이 말에 대한 것만 갖고 얘기하지만 어떻든 자녀 교육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오늘 제가 7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7가지는 제가 그냥 생각한 것보다는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 그다음에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내가 조사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부모한테 들었을 때 굉장히 힘이 들고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랬을까? 그걸 이제 각자 다 적어내라고 그랬는데, 또 어떤 아이들 내가 몇 명은 골라서 내가 심층 면접을 해서 애 데리고 앉아서 뭐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니? 어떤 경우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보니까 대체로 제가 보니까 한 7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 안에 빨리빨리 7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째는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이건 뭐 순서가 꼭 어느 게 제일 먼저는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정리를 그렇게 한 거지. 적을 거 하나도 없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적긴 꽤 열심히 적어. 저분 적느라고. 날 쳐다봐요. 아니, 강의할 때 보면 애들이 다 엎드려 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못하겠어요. 이 사람 얼굴 보고 어제는 얘기인데. 첫째는 무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속으로는 나도 그 말 했었는데 하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는 둥, 무슨 뭐 저런 건 줄 알았으면 그때 낳지 말았어야 안 되는 둥, 무슨 뭐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왜 태어났냐, 왜? 너 같은 놈 왜 태어났어? 뭐 이러고서 이제 그 태어난 것 자체를 부정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그 존재를 무시하고 이제 이럴 경우에 자녀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다 이거죠. 사실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이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만든 건데, 물론 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한 거지만은, 그래도 어떻든 부모님이 날 태어나게 했는데 그래 놓고는 왜 날 보고 왜 태어났냐고 그러면, 그 애가 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럴 거예요? 대답을 뭐라고 할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람 존재를 무시하는 것처럼 서럽고 외로운 게 없어요. 힘든 게. 여러분도 겪어보셔서 알지만, 내가 무슨 돈이 없어서, 무슨 거처할 집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건 다 이겨내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다 그런 역경을 거친 사람들 꽤 많지만, 근데 사람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는 무시하는 말이에요. 무시하는 말. 상대를 무시하는 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른들한테는 그런 말을 해도 어른들이 그거를 내가 너한테 무시는 당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무시 안 당했다라고, 내가 무시 당하나 봐라 이러고 뭐 지가 다짐을 할 수도 있고 대처를 하지만, 애들은 그게 어렵다 이거죠. 이제 애들이요, 사실 이 애를 키워보셔서 아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은, 제가 이제 손주가 7살, 이제 올해 8살 돼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이번에 3월에 입학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자주 해요. 이제 이 녀석이 3살, 4살, 5살 그 태어났을 때 한창 이게 하루하루 보면 매일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너무 기뻐해. 애를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달라지고, 어쩌면 이게 애가 성숙이 아니라 이렇게 지능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감정이 넓어지고, 이런 걸 우리가 느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잠자리 들어놓으세요, 개 생각하면서 웃다가 자요. 녀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뭐 이러면서 또 어떤 땐 제가 못 보니까 자주, 이제 저희 집사람은 이제 자주 보니까는 오늘 로건이를 만났는데 이럽디다 뭐 이러면 내가 웃으면서 그걸 그러고 지내요. 근데 그게 몇 년 안 간다. 지금 이 녀석이 벌써 8살 돼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거든요. 벌써 달라졌어요. 벌써 내가 전화 걸면, 할아버지 좀 바쁜데 제가 이제 벌써 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나하고. 그럼 이제 그 단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속 터지게 만드는 단계로 접어지는데, 그게 정상이다 이거지. 그게 걔가 속을 터뜨리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쟤는 효도는 다 끝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 3, 4년, 4, 5년 살면서 부모님께 보여줄 효도는 다 끝낸 거다 이거지. 그 다음은 효도를 기대하지 말라 이거지. 그때 얼마나 부모님께 감동을 줬고 환희를 줬고 기쁨을 줬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님들한테 조금 속썩인다고 그래서 걔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이 엄마들이 어찌 보면요, 뭐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아주 자기 편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가 속 썩는 일이 생기는 걸 너무 싫은 거예요. 애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애가 없으면 편하겠다는 식으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거는 희생, 헌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여간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애들이 제일 또 많이 걸어놓은 게 남과 비교하는 거. 우리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다른 집 애들, 뭐 걔는 벌써 중학교 3학년을 3학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걔는 중학교 3학년 거까지 벌써 떼더라. 무슨 이제 그런 비교,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는 거, 또는요, 엄마 아빠 어렸을 때의 경우와 비교하는 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자식아 뭐 부모가 뭐 해주셨는 줄 알아 이놈아. 난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는 너는 우리가 다 해줬는데 네가 뭐가 부족해 이 자식아. 그리고 욕을 박아주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그때 애들이 속으로는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만 그럼 해줬냐? 딴 엄마 아버지도 다 해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굉장히 가슴에 이제 상처를 입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두 세상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다 보니까 엄마들, 아빠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남보다 좀 더 빨리 나가고, 빨리 하고, 뭐든지, 하여간 이건 아기를 엄마가 가졌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벌써 모여 앉으면은 얘가 벌써 발로 찬대는 둥. 그래서 태어나는 것부터 벌써 몇 킬로로 태어났냐 무게부터 비교를 하고, 얘는 10달인데 벌써 걷기 시작을 했다는 등, 그럼 듣고 와가지고 쟤는 10달인데 걷는데 너는 근데 뒤집지도 못하냐 이래가면서 그냥 남의 집 애들하고 비교, 누굴 닮아 이렇게 더디냐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해서 그게 내내 이제 결혼할 때까지 지속돼요. 보니까 남은 그 집에는 벌써 결혼해서 애가 2살이래. 넌 뭐해? 아직도 상대는 못 구하고 이제 점점 계속 그런 비교를 평생 시키는데, 그럴 때마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 왜 사람이라는 건 다 서로 다른 건데. 나는 어떤 때 그래요. 너무 이 땡겨 배우는 거, 사실 땡겨 배우는 거 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초등학교 1학년 이걸 가르치고 배우자. 이거는 다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그거 단계로 하면 되는데 그걸 경쟁적으로 땡겨서 배우니까 나는 어떤 때 그런 얘기야. 땡겨서 배우면 땡겨서 죽을 거라고. 죽는 것도 땡겨 죽을 거라고. 근데 안 나던 콧물이 왜 나는지 몰라요. 땡겨서 죽을 거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요. 혼자서 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남하고 의식한 경쟁을 하는데 누가 갖다 들이대면은 경쟁심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절대적 부족은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상대적 부족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뭐가 모자르다 그럴 땐 별로 신경 안 쓰다가 남하고 오니까 내가 좀 모자르다 느끼면 내가 화가 터지고 이제 그런데, 아니 운전할 때도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차가 가잖아요.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지만 혼자 이렇게 가는데 다른 차가 그 차를 이렇게 좀 따라 마시려고 그러면,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그러면 같이 속도를 내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게 이제 사람의 본능적인 심리가 그래요. 근데 그런 걸 자꾸 부추기고 이렇게 되면은 애들이 이제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경쟁은요,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얘기하지만, 이거는 어찌 보면 좀 더 이게 확대하면은 어른들이 애들한테, 직장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무슨 이렇게 상대에게 하여간 이런 식의 말은 안 하는 게 좋다 이거죠. 지금 아까 무시도 그렇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비교도 그런데, 사실은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남하고 의식해서 쟤는 3개 틀렸는데 나는 4개 틀렸다. 이런 거를 공부 진짜 잘하는 아이들은 그걸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뭐와 싸우느냐? 자기와 싸운다 이거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비교는 남과의 비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할 줄 알고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자꾸 아이들한테 다른 집 애들 디리다 갖다 대가지고 그 집에 이런데 너희는 왜 이러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애들이 또 이제 힘들어 하는 게, 애들이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단치는 것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잡념. 너는 그 잡생각이 많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를 이제, 비난하고 욕할 때, 이게 저는 이제 세상 경험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유리시키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이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불과 이제 초등학교 그러면 이제 한 7, 8년 산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게 다 궁금하고 관심 있고, 저 사람 왜 저렇고, 저 텔레비전 저 사람 왜 나왔고, 모든 게 새롭고 다 배우는, 다 받아들이는 거 애들이요. 다 궁금하고. 그래서 애들이 이 눈 돌아가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되게 이 어른들 중에, 부모들 중에 이런 말 저한테 이제 하는 분들에서, 우리 아이는 뭐라 그래요? 이 주의가 산만해서 문제래. 주의가 산만해서
애들은 주의가 산만한 게 정상이에요. 주의가 산만한 게. 왜 여기서 이거 먹고 있는데 전 뭐야? 쟤는 뭘 먹냐? 근데 전 무슨 소리가 났냐 어디서? 그러니까 이 눈 돌아가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이런 경우에 있어 엄마가 어디다 몰래 쓱 놓는데 애는 다 봤어요. 어디다 뭘 줬는지. 또 엄마는 무심결에 남편하고 아빠하고 한 말이지만 애가 안 들은 것 같아도 뭘 하고 있었으면서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요 오간이 확 열려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바빠요. 그러니까 이 눈 돌아가는 속도를 재보면 굉장히 바쁜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다 이거지. 그걸 뭘 어른들은 이게 애들이 장난감 갖고 놀아도요 보라고요. 한 장난감을 가지고 2시간 3시간씩 노는 애가 없어요. 한 5분 놀다가 때려치고 또 딴 거 갖고 놀고 그러다 딴 애가 저거 갖고 놀면 또 거기 가서 찝쩍. 근데 어른은 안 그러잖아요. 어른은 한 가지 갖고 몇 시간씩 고스톱 치는 사람 보면 몇 시간씩 앉아서 그냥 그거 뭐 48장 갖고 계속 그냥 집중을 해서 놀잖아요. 어른들은 그때 누가 뭔 짓 해도 신경 안 써. 거의 안 쳐다봐요. 근데 애들은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게 정상이고 사실은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많은 걸 애들이 경험하도록 하는 게 좋다 이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게 굉장히 그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능을 개발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지능에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유전적인 성향의 기억력 위주의 지능이 있고 또 하나는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지능이 있어요. 뭐 지혜라고 표현해도 되지만은 이를테면 내가 세상 경험을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지력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이걸 얻으려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만들면 오로지 공부만 하라 이거죠. 아니 애들이 이제 뭐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때 있잖아요. 그냥 하다 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엄마 바닷물 왜 짜? 그러면 되게 이제 좀 요새 좀 그래도 생각 있는 엄마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아주 그냥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답을 알아볼까 이런 엄마도 있으시겠지만. 보통 우리 보면 이 윗사람하고 아랫사람의 관계에서요. 윗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잡아요. 아랫사람을. 지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한테 어려운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궁지에 몰리면 애를 야단쳐요. 똑바로 앉아! 똑바로. 괜히 이제 야단쳐요. 근데 부모들도 똑같아요. 애가 엄마 바닷물 왜 짜? 그냥 자기 모르잖아. 바닷물 왜 짠지 아세요? 모르죠. 그럼 엄마들 되게 뭐라 그래요? 그게 숙제냐? 그게 숙제야? 그러니까 이제 요새 애들은 엄마 묻지도 않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지가 검색하면 쫙 나와요. 근데 어떤 애들이 엄마 바닷물 왜 짜?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그게 숙제냐? 그러니까 아니, 넌 그게 문제야. 그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까 이놈아. 바닷물이 널 먹여 이놈아. 바닷물이 뭐야? 바닷물이 네가 무슨 상관이야? 짜든 말든. 그래 숙제나 이놈의 새끼야. 그리고 애를 그냥 거기서 이제 못하게 한다 이거죠. 이 세상 경험에 접촉하는 길을 자꾸 줄이는 이 소크라테스가 제자를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옛날 성현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마태, 마가, 요한, 누가 불경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는 방법도 거기 나오는데 그거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성현들이 석가모니도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그래서 우리가 요새 교수 방법에 요새가 아니라 옛날부터 쓰여온 교수 방법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식 교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소크라테스식 교수법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을 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자꾸 던져요. 근데 왜 질문을 던지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목적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권유예요. 권유라고 그러는데 권유법이라는데 이 권유법은 뭐냐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걸 애들한테 자꾸 관심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 구름 봤니? 구름이 왜 움직이는 것 같더냐? 자꾸만 왜 움직이는 것처럼 너는 보이니? 구름이. 자꾸 애한테 질문을 던지면 얘가 자기가 평소에 구름 보고 아무 생각도 안 했던 애가 구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질문. 그게 권유예요. 권유법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가 소크라테스식 교수법의 특징이 대화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대화를 이거 하는 건데
대화를 자꾸 하다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를 내가 구별하게 돼요.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이 되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지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아이가 공부 못하는 아이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지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아는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인데 세상에 대한 경험을 놓고 볼 때 그걸 자꾸 권유해서 오히려 체험을 음식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다 먹어보고 우리 애들한테 늘 엄마들이 밥 먹을 때 뭐라고 해요?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빨리 먹으라고 그래요? 뭐라고 해야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골고루 먹으라고 그러죠. 골고루. 세상 경험도 골고루 정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우리가 애들한테 제일 많이 또 야단치는 말 중에 하나가 한눈 팔지 말고 꽃장화. 한눈 팔지 말고. 알아서 있을 데 없이 한눈 팔고 돌아다니지 말고. 물론 이제 차 오나 안 오나 이런 건 잘 봐야 돼요. 차가 오나 안 오나 이런 건 잘 봐야지만 아이들이 어디 갔다가 어딜 들러서 잠깐 뭐 예를 들면 무슨 책방을 들를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그러나 또 뭐 어디 딴 데 잠깐 들러서 올 수가 있잖아요, 애들이요. 그러다 보면 엄마가 예상한 시간보다 늦게 온다고요. 그러면 어딜 한눈 팔다가 이제 오냐 이제 이런 경우. 백화점에 이렇게 뭐 애들 뭐 6살짜리 이렇게 데리고 올라갈 때 또 그러잖아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지금 엄마는 왜 왔냐 백화점에 접대 여기서 청바지 산 거 허리가 안 맞아가지고 바꾸러 와. 그게 목적이야. 그것 때문에 와. 그러니까 그걸 4층 여성 캐주얼 매장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냥 올라가는데 이 5살짜리 끌고 올라가는데 애가 거기서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면서 천정에 불 봐라 불. 불 엄마 불 되게 많다. 엄마 저쪽 불 봐. 이러고 애가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가 야 그래 그 불만 멋있는 게 이 불도 멋있다 뭐 이러고 얘기하는 엄마 없어요. 뭘 쳐다봐 뭘. 너 때문에 나만 넘어질 뻔했잖아 이놈 새끼. 너 이제 안 데리고 다녀 너. 너 집에 혼자 있을래 그냥? 이놈 새끼 그냥 이렇게 한눈 팔지 말아서. 근데 사실은요 한눈을 팔아야 돼요. 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한눈 많이 판 남자가 나중에 한눈 안 팔아요.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고 한눈을 파는 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경험과 아이를 격리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그 격리시키는 말을 자꾸 하면은 애들 힘들어해요. 그저 공부, 책, 교과서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요. 이건 아까는 세상 경험과 격리시키는 얘기를 했지만 네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일을 그런 말을 또 해서 안 된다 그랬죠. 사람하고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아까는 세상 경험으로부터 격리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심한 게 뭐냐면 너 걔하고 놀지 마. 너 걔네들하고만 또 한 번만 어울려 다니면 너 아주 집 밖에 뭐 아주 못 나갈게. 너 핸드폰 뺏을 거야, 너 핸드폰. 한 달 정지야. 뭐 이러면서 애들이 이렇게 친구들과 사귀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걸 자꾸 막는 그런 용어를 엄마들이 할 때가 꽤 많아요. 또 애들 이렇게 친구가 오면은요. 와서 뭐 요새 사실 애들이 바빠서 어울려 놀 틈도 없어 애들이요. 이 공원에 나가 보면요 전부 혼자 나와 놀아요. 엄마하고 애가 둘이 놀고 있어요. 그 지키는 엄마하고 애가 혼자 씨쏘 타고 뭐 이러는데 사실 애들이요 이렇게 옛날에는 왜 철수야 놀자 뭐 영희야 놀자 그러고 찾아오고 막 왕래를 했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엄마들이 또 거짓말까지 이렇게 없다고 그러고 있는데 잔다고 그러고 막 못 만나게 그럴 정도까지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없는데 모처럼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3명을. 엄마 우리 친구한테 라면 끓여줄래? 물론 잘해주는 엄마도 있지만 어떤 엄마들은 걔네들 간 다음에 딱 하는 너 앞으로 걔네들하고 다시는 놀지 마. 걔네들하고 놀기만 해봐. 아주 엄마가 너 혼낼 거야 너. 걔네들 아주 나쁜 애들. 이제 제가 이게 방송이니까 조금 점잖은 용어를 썼지만은 심한 말을 막 해요 애들한테. 그러면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남편이 그냥 갖다 버렸다든지 발로 찼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은 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요. 근데 애들도 왜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친구야. 내 친구를
엄마가 사귀지 말라 그러고 걔하고 놀지 말라 그러고 뭐 욕을 걔네들에 대한 욕을 바가지로 그냥 비난을 퍼붓고 그러면은 애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걔네들이 평생 부모하고 살 아이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걔네들 또래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특히 그 한창 사춘기 이렇게 이제 접어든, 그러니까 초등학교 벌써 이제 이때서부터 애들이 사춘기 들고 이러면은 애들의 그 또래 문화에 거기에 같이 어울리질 못하면은 진짜 고립돼, 진짜 왕따 당한다고. 그러니까 그 문화에 같이 접촉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같이 성장을 해서 이 다음에 걔네들이 성인이 됐을 때도 서로 교류하며 협력하며 일을 하는 건데 이걸 고립을 시켜서 내 아이 하나만 잘 되면 돼. 물론 걔가 잘 될 수 있어요. 내가 이건 이제 전혀 이게 뭐 오해 없이 들으세요. 지난번에 인천공항을 가느라고 버스를 탔어요. 그분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지 모르지만은 버스를 탔는데 해가 이렇게 이제 쫙 비쳐가지고 그 커튼을 내가 이렇게 좀 근데 그 해가 이 앞에 사람은 앞 사람이 아주 젊어요. 한 20대 뭐 후반쯤 됐을까 하는 젊은 남자예요. 또 여자하고 둘이 탔는데 나는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 탔고요. 근데 이게 커튼이 이렇게 있는데 해가 이쪽에서 그래서 그 사람 앉은 자리에 커튼을 닫았으면 좋겠어. 그럼 햇빛을 막기 위해서. 근데 좀 미안한데 좀 이거 좀 닫을게요. 내가 그랬어요. 물론 뒤로 내 목소리만 듣고는 저 사람이 몇 살인지도 뭐 짐작은 안 갔을지도 모르지만 어떻든 내가 앞에 젊은 사람에서 좀 닫을게요 이랬다고 해요. 그랬더니 뭐 상당히 싫은 뜻이 이제 그래. 그래서 이제 일어난 다음에 이제 내릴 때 내가 한마디 더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커튼을 그 사람이 왜냐면 이게 자꾸 실려 이쪽이 이게 큰 차가 오니까 그래서 좀 불편했지 했더니 그럼 안 불편했어요? 이러고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자라는 사람은 그 아이 하나만 최고다 이래가면서 애가 세상 사람들과 말을 할 줄도 모르고 교류할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밖에 몰라. 특히 요새 젊은 아이들 문제가 뭐냐면요. 아주 극도의 이기적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고 어른도 모르고 친구도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전부 요새 세상이 그래. 전부 1인 문화권이에요. 차도 혼자 끌고 돌아다니고 밥도 혼자 먹고 집에도 식구가 모여 앉아서 뭐 찌개 한 냄비 끓여놓고 그냥 뭐 네 숟갈 내 숟갈 들락날락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네 침 내 침 다 섞여서 우리는 하나다 그러고 뭐 더럽다 그러고 숟갈로 한 대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다 각자 집 앞 공기에 집 거 떠서 먹고 어디 아이 가면 따로 주잖아. 또 따로 뭐 논아주잖아. 이건 전부 1인. 요새 이제 뭐 우리나라 주택난도 심각한데 그게 전부 1인 혼자 사는 주택도 많고 전부 1인 문화, 1인 생활로 되다 보니까 이제는 컴퓨터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 정보통신이 발전할수록 가시성이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고 만나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직접 대면 친구도 뭐 이제는 소위 안 만나고도 뭐 친구 얼마든지 있잖아. 인터넷상의 친구가. 그러니까 가시성도 줄고 접근성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1인 문화 시대로 가니까 사람들이 다 고립되니까 그러니까 혼자는 똑똑해도 유기적으로 연기를 못하고 그러는데 특히 어린 시절에 아직은 글로 접어들지 않았는데 그런 아이들을 놓고 그냥 네 친구 뭐 걔가 친구야 걔가 인간이야 또 뭐 이러잖아요. 좀 뭐 다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아이가 집이 좀 가난하다고 무슨 뭐 이를테면 어디 뚝방에 산다든지 무슨 임시 이렇게 무슨 옛날로 말하면 이렇게 허술한 이런 가옥에 산다 그러면 너 걔네 집 가지 마. 또는 그 집 부모가 뭐 좀 어떻다 그러면 너 그 집 가지 마. 그러니까 그 집의 어떤 그 상황을 알고서는 그런 애들하고는 못 놀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겠죠. 우리가 쓴 것도 먹어봐야 되고 신 것도 먹어봐야 되고 단 것도 먹어봐야 되고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도 놀아야 되고 공부 못하는 아이하고도 놀아야고. 지난주에 그 얘기하더라고. 무슨 지체 사지 없는 분 얘기를 마지막에 멘트로 했는데 그래 정상적인 사람하고도 놀지만 손발이 없는 사람하고도 애들이 교류할 줄 알고 이게 좀 만나는 경험을 줘야 된다. 그게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녀를 아주 포기해버리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 말 물론 마음으로는 안 그랬겠지만 말로는 그렇게 한다 이거죠. 말로는
자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녀로 하여금 세상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말을. 처음서부터요. 애가 뭘 좀 하려고 그러면은요. 그냥 턱도 없다 그지 너는 그걸. 그러니까 뭐라 그래. 콩 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 이 자식아. 너희 집에 대학 간 사람 있냐 제대로? 너희 집안에 대학 간 사람 있냐고. 니까 너희 무슨 대학을 간다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애를 절망케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올라가지 못하려면은 쳐다보지도 말래. 엄마가 그랬지. 엄마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말랬지. 왜 쳐다보고 다녀? 이러면 안 된다 이제. 물론 사람이 화딱지나면 무슨 말은 좀 못하겠어요.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나도 애한테만은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들인데 걔한테 부모가 아이를 절망시키고 포기케 하는 말을 하면 애는 너무 다 힘들다 이거죠. 아니 이제 제가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래. 쳐다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아까 이 초등학교 시험 문제 중에 또 그런 말하는 거. 다음 속담이 뜻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골라잡기로 하는데 속담이 뭐냐면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 뜻은 다음 중 어느 걸까요? 가나다를 줬는데 근데 애들이 제일 많이 표한 게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다.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원래 그 속담이 그 뜻은 아니지만 애들 생각에는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데 애들이니까 그런 애들이 사실은 천재예요. 안 그래요? 아니 이제 그림을 못 그리니까 말로 할게요. 여기다 사슴을 그려놨어. 사슴. 근데 사슴이 거울을 보고 있어. 거울을 이렇게 사슴이 발을 탁 거울을.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네모칸을 줬어요. 네모칸을. 사슴이 이걸 설명하는 건데 네모 봅니다. 사슴이 봅니다야. 그럼 답은 뭐예요? 거울을. 이게 기대하는 정답이야. 근데 애가 뭐라고 썼냐면 미쳤나 봅니다. 미쳤나 봅니다. 얘는 한 수 위야 지금. 한 단계 위에요. 사슴이 거울 보면 미치지 않았겠어요? 미쳤나 봅니다. 미쳤나 봅니다. 또는 돌았나 봅니다. 틀린 거예요. 정답이 아니니까. 빵점 맞고 왔어, 빵점. 그 엄마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 그 아이 보고. 야,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두어서 정말 엄마 행복해. 넌 어째 그런 생각을 다 하니? 이런 엄마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걔한테 보통 엄마들이 뭐라 그래? 난 싹이 놀았다, 싹이. 이게 뭐가 되려고 그래, 이 자식이 커서. 다 때려쳐. 학교고 뭐고 일찍 나가서 땅을 파든지 쓰레기를 줍든지 이 자식아. 이런 데서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어디서 저런 놈이 나왔냐, 저런 놈이. 이러고 애를 포기하게 만들고. 내가 또 얼핏 생각나는 게 그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 아버지가 경제학자고 또 아들이 존 스튜어트 밀 이런 미국 경제인데 그 아버지 얘기인지 아들 얘기인지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그래요. 근데 같은 밀 집안인데 중학교를 올라갈 때까지래나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 산술 못하는 거예요. 산술을. 이 자식이 얼마나 이 자식은 아니고 그분은 어린애 얘기고 근데 이 사람이 이 애가 어렸을 때 산술을 얼마나 못하냐면 27 빼기 7 그러면 20이라고 그런 거예요. 46 빼기 12 그래도 46이라고 그러고. 그럼 이렇게 해서 남들은 지금 사측 연산 다 하고 몇 자릿수까지 다 하는데 얘는 이러고 앉았으면은 이걸 본 부모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걔한테 우리 보통 뭐라고 그럴 때 애가 저러고 앉았으면은 참 한심한 녀석하고 아주 끝내라 끝내. 그럴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 밀이
이렇게 공책을 보니까 저렇게 놓고 고민을 하는 걸 일기를 적은 걸 아버지가 무심코 본 거예요. 그걸 본 아버지가 하루는 그랬대요. 아빠하고 산책이나 좀 할까? 그러니까 아빠가 데리고 이제 밖을 나간 거예요. 참 같이 우리 이제 한강변 같을 때 뭐 또 전국에 곳곳에 다 그런 조그만 강들이 있고 강둑이 있고 그러니까 걷기 좋잖아요. 근데 애를 데리고 슬슬 산책을 나가는 그런 거 참 좋아요. 그런 걸 해보는 게 앉아서 맞대놓고 이제부터 아빠랑 대화를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대화가 안 돼요. 같이 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데리고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네 일기를 본 거는 본래야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뭘 찾다가 우연히 네 책상에 이렇게 펴져 있길래 봤는데 네가 산수를 저렇게 했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버지는 참 너의 그 특별한 산수 문제 해결한 그 산수 문제 풀이를 보고 아버지는 감동했어. 모르지 진짜 감동했는지는 아이간 뭐 나는 감동을 했어. 근데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네가 좀 설명을 좀 해줘 볼래? 저게 어떻게 돼서 저렇게 되는 건지. 대답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잘 봐. 27에서 7을 빼지. 그럼 학교에서는 이거를 이거 잘못했어요. 이걸 27이라고 그래는 학교에서 이거를 이제 잘못했어요. 미리 뺀 건 27 빼기 7이 27이고,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답이야. 근데 이제 밀 대답은 아버지 학교에서는 27 빼기 7은 20이래. 46 빼기 12는 34래. 얘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 알면서도 얘는 이걸 고집하는데 왜 아버지 잘 봐. 뺀다는 게 뭐야? 뺀다는 건 없어지는 거지. 없어졌잖아. 그 27 아니야. 이거 빼봐, 빼. 없어. 46 아니야. 이러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린 뭐라고 그럴 것 같아, 우리 부모들은. 너 나가 죽어. 나가 죽어. 학원이 뭐고 다 때려쳐! 이 새끼야. 이게 뭐가 되려고 그래, 이 미친놈이. 이러고 욕을 바가지로 할 거예요. 근데 그때 미래 아버지가 한 대답이 유명한 대답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참 특별한 아이야. 근데 세상은 너처럼 다 사람이 특별하질 않아. 학교는 왜 다니느냐? 학교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학교는 왜 다냐? 학교는 뭐 하는 데냐?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나중에 커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똑같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나중에 장사해서 뭐 물건을 사든 다 그런 방식으로 해야 문제가 안 생겨. 그런 보편적 지식을 배우는 데가 학교야. 근데 너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애들은 그건 이제 이 다음에 학교에서 이렇게 애들끼리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 혼자 집에서 할 때는 이렇게 해. 너 혼자 집에서 할 때는. 그러나 학교 가서 애들하고 얘기할 때는 27 빼기 7 그러면 그때는 20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세상에는 보편적인 지식도 있고 아주 특별한 지식도 있어. 그거는 각자 자기만의 삶의 지식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아버지가 설명을 하니까 애가 그래. 내가 남들하고 할 때는 내가 남들 하는 방식으로 수학을 풀마. 그러나 나 혼자 할 때는 내 마음대로 생각을 펴나가겠다. 유명한 경제학자가 된 거예요. 근데 하여간 우리는 작은 실수, 아이들이 작은 잘못을 놓고 그걸 엄청 확대해서 그걸 포기하게 하고 절망케 하고 무슨 뭐 심할 땐 그런 말까지 쓰나요? 네가 그걸 하나 봐라. 네가 그걸 하면 내가 새끼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이런 말까지 막 해야 돼요. 그런 부모들이. 근데 참 내가 어제도 내가 뉴스 보니까 KBS 뉴스에서 해. KBS 뉴스. 이게 KBS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도 다 했지만 왜 그 10대 애들이 중학교 애들인가 초등학생을 데려다가 옥상에서 10대 애들이 뭐 하나를 옥상에서 죽였죠. 한 학생을. 그런 사건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여학생 여자의 10대가 또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 여자를 데려다가 무슨 성매매를 시켰다고 그러죠. 참, 이 청소년 애들이 지금 이 판단이요, 애들이요. 물론 그 다수의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지만 공부만이 다는 아니고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참 저 저변에 뭐가 있었겠냐. 애들보다도 우선 부모들의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저한테 어떤 말을 했으며 아이들 가슴속에 무엇을 키워줬겠느냐는 게 사람을 존중하는 의식도 키워줘야 될 거고 세상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케 만들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끝내 그걸 어디로 분출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7번째는요. 6번째인가?
번째를 잊어버린 것 같은데. 맞아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예요. 재촉하는 거 애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재촉하는 거 빨리. 어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밥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빨리 해 밥. 이러면 화딱지나잖아요. 근데 애한테다가 그냥 재촉하고 너는 뭔 생각을 하고 앉아서 뭔 생각을 그냥 대가리 속엔 똥만 들어가지고 빨리 못해 이 자식아! 이 욕을 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애들 더 못해요. 저는 나는 학교 선생이니까 그렇지만 애들 이렇게 앉혀놓고 무슨 수학 문제 풀더라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잖아. EX 그다음 뭔데? 그다음. 그럼 애가 알아도 빨리 대답이 안 나와요. 빨리. 빨리 말 못해? 그리고 이걸로 한 주고받거나 이러면 점점 못해요. 여러분 그걸 너무 심하게 하면 애들 이제 상처받는 건데.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어른하고 애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애들은 관심도 많지만 그래서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요. 지그시 뭘 못해 오랫동안. 그게 애들이 방에 들어와서 공부해. 그러면 방에 들어와서 공부하다가 10분도 안 돼서 애 나와요. 나오면서 엄마 나 불렀어? 이러고 나오는 애 있어요. 아무도 안 불렀는데 지가 나오고 싶은 거야. 한번 그냥 엄마 나 불렀어? 누가 부르긴. 들어가 공부해. 이 새끼는 그냥 들어야지. 또 어떤 때는 나와죠. 왜 나왔어 또? 목말이 없다. 물 먹어라. 물 갖고 들어와. 물도 못 먹게. 물도 못 먹게. 그게 애들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빨리 하라고. 아니 사람은 어떤 걸 기억을 오래 하느냐면요. 이렇게 어떤 일련의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면 처음을 오래 기억을 잘해요. 그래서 첫사랑을 못 잊고 그 영화의 첫 장면, 처음 이걸 그다음에 나중을 오래 기억해요. 마지막 장면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들이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들이 무슨 악담을 한다고 그래. 뭘 하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악담을 언제 하겠어요? 한창 사랑을 나눌 때 해요? 헤어질 때 마지막 말에 하잖아요. 이 인간아. 하여간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네 눈에 피눈물 안 나나 두고 보자. 그리고 악담을 하면요. 사람이 그게 처음과 마지막을 제일 오래 기억을 해요. 그래서 주의 집중을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난 선생이니까 이제 이렇게 50분을 수업을 하다 보면요. 50분을 수업을 하면 애들이 처음에 주의 집중을 잘해요. 처음에 오늘 아까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내가 시작하니까 열심히 보잖아 이게. 처음에 그러다가 그런 얘기냐? 그러고 생각이 빠져들어 고난 잠을 자기도 하고 깊은 잠에 빠졌다가 어떤 사람은 깼다 자다 이래요. 그러다 근데 하나같이 끝날 땐 깨요. 끝날 때는 이 좋은 사람 끝날 땐 다 깨요. 기차 타고 갈 때도 그래요. 서울역에서 부산 갈 때, 서울에서 용산 갈 때까지, 수원 갈 때까지 눈 뜨고 창밖도 내다보다 그러나 삼낭진 벌써 깨가지고 내 짐 어딨냐, 짐 꺼낼 꿍려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요때 이 처음과 나중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중요한 말은 이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할 때도 처음에 중요한 말을 하든지 끝에 중요한 말을 해서 아주 스타는 끝에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것도 왜 끝을 잘 끝내놔야 그게 그 다음 일에 좋은 기억으로 그게 작용을 해서 그 다음 잘하게 돼. 끝을 망가뜨려 놓으면 골프 치는 사람들 보면 18번째 그 선수들 보면 마지막 홀 18번째 홀을요. 물론 다른 데도 정성을 다지만 비록 내가 오늘은 게임에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 지으려는 게 뭔데요. 그게 마지막에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애들은 이걸 길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뭐냐면 이 시작과 이걸 옵셋드리면 되잖아요. 시작 종결 그냥 그럼 요게 짧아야 된다 이거죠. 한 20분씩만 해도 근데 이걸 그냥 50분씩 애를 앉혀놓고 어디서 보면 애를 1시간 반씩 앉혀놓고 뭘 수업을 하면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원래 이게 짧아야 되는데 근데 그러질 않고 이제 그런 걸 이해를 못하면서 가장 무조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면 그건 어렵다는 얘기고. 자, 7번째는요. 마지막 이제 맞죠? 7번째는 늘 결과만 갖고 따지는 엄마들을 애들은 싫어해요. 맨날 여러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여지껏 몇 개 틀렸어? 몇 개?
시험 보고 뭐냐. 제일 많이 묻는 게 몇 개 틀렸어? 몇 개? 개수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묻는 게 뭐예요? 민수개는 몇 개 틀렸대? 이게 이제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하고 비교하잖아요. 그 다음 몇 문제인데 3개씩 틀렸어? 몇 문제인데? 이게 이제 흔히 하는 얘기인데. 늘, 그러니까, 이 어떤 일에서 결과만 강조하고 과정은 무시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이 자식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생도 그렇고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 행복과 기쁨, 의미는 다 과정에서 느끼는 거지 결과에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네들한테 어떤 걸 이렇게 얘기할 때도 소풍을 갔다 와도 요새는 뭐 소풍도 잘 안 다니고 그러지만 뭐 관찰학습, 뭐 현장 견학 이러지만 옛날 소풍 같은 거 갔다 와도 엄마가 물어야 할 말은 어떻게 놀다 왔어요? 재미있었어요? 이래야 애가 할 말이 있죠. 엄마 우리 반 되게 웃기는 애 있다. 걔가 나와서 엄마 무슨 춤을 췄는데 막가춤을 췄는데 엄청 엄마 우리 선생님 노래 되게 잘하신다. 뭐 이런 얘기도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는 그런 거 결과만 물어봐요. 선생님 갖다 주는 거 갖다 줬니? 그 결과 묻는 거예요. 가자마자 줬니? 가서 한참 있다 줬니? 네가 가져온 걸 알아 몰라? 그냥 거기다 그냥 놓고 나왔지 너. 이거 있는 새끼야. 너는 그런 게 문제야 이 자식아. 얘가 뭘 하고 어떻게 놀다 왔는지는 안 묻고 낚시터 갔다 오면 남편한테 제일 많이 묻는 게 몇 마리 잡았어 몇 마리. 남편이 어부에 고기 잡으러 다니게? 놀러 갔다 이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만 갖고 뭐 요령부득이라는 등 뭐 생각하는 꼬락서니하고 이거 머리는 왜 달고 다니냐 무거운데 샴푸질 하려고 다니냐 뭐 이러고 욕을 바가지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얘기했지만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차가운 밥하고 차가운 차는 참을 수가 있어도 차가운 말만큼은 참 이겨내기 어렵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 아이들한테 가능하면 정말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따뜻한 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끝으로 내가 이런 얘기 하나 소개할게요. 제가 평생 직업이 그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선생님 중에 종류가 4단계가 있어요. 가장 못난 교사라고 표현할까 가장 못 가르치는 선생님은 지 혼자 그냥 애들이 알아들었든 못 알아들었든 반응이 있든 어떤 지 혼자 떠들다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다 나가는 선생님이 제일 못난 교사고 두 번째가 조금 그보다 좀 나은 교사는 애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설명을 하고 이해. 그다음 세 번째로 조금 우수한 교사 1, 2번보다는 좀 우수한 교사는 자기가 몸소 해 보인대요. 몸소 해 보여요. 지난주 무슨 건강 특강 했죠? 몸소 했잖아요. 조교 김재원 씨가 나와서 같이 했지만 몸소 해 보인다 그러는데 진짜 훌륭한 교사는 아이들 가슴 속에 소망의 불을 희망의 불을 지피는 교사다 이거죠. 부모도 나는 마찬가지다 이거죠. 부모도 훌륭한 엄마, 훌륭한 아버지는 애 앉혀놓고 욕을 바가지르고 그냥 떠드는 엄마가 아니고 애를 그저 이해시키려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애들 앞에 직접 해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애들한테 정말 뜨거운 희망과 소망, 기쁨의 그 불길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모의 말 한마디. 이건 아이를 정말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엄마들이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아이들 가슴속에 비수처럼 꽂히는 마음은 애를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심하면 옥상에서 떨어지게도 만들고 막 이래요. 하여간 우리 모두 정말 훌륭한 부모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습니다.